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객스의 23년 4월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T객스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은 항상 문서 ITQ 폴더에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 문제는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은 총 4개의 워크시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모든 작업 시트에 A열 러비는 1로 해주시고 시트 이름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저장 위에 상단에서 저장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ITQ 폴더에 저장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월 시험이죠. 네, 저는 이번에 편의상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셨으면 위에 A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열 너비에 가셔서 1 하시고 확인 또는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문제 조건의 특번을 보시면 조건에서 글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글꼴은 굴림의 1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A랑 1 교차점 여기를 선택하셔서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위에 상단 올라가셔서 굴림,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의 11 있죠. 네, 굴림의 11. 네,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시트를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네,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B4죠. B4의 강자 코드입니다. 그러면 B4 선택하시고요. 네, 이렇게 강자 코드를 입력하시면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로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세로로 입력하셔야 되고 범위를 잡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위에 먼저 제목을 쓰고 아래쪽으로 세로로 입력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입력하실 때, 자료 입력하실 때, 열 너비는 여기 열과 열 사이 교차점에 갔을 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열 너비는 조절하시면 되고요. A열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여기 H4죠. H4나 J4 같은 경우는 한 셀에 두 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셀에 두 줄은 먼저 수강료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Alt 엔터, Alt 엔터 쓰시고, 그 다음에 단위원,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서 Alt 엔터 이렇게 하시면서 한 셀에 두 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강사료죠. 네, 그러시면 강사료, Alt 엔터, 그 다음에 단위원 똑같이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서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료를 다 입력하셨으면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모든 글꼴은 굴림의 11, 이거는 처음에 진행했고요. 정렬은 숫자명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숫자 부분만 선택하시고 숫자가 떨어져 있을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 제목하고 결제란, 여기 제목 도형하고 결제란은 본문을 완성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4부터 J4, G14, I14는 주황색, 요거는 좀 음영 부분에 해당이 되므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페인트 톤에 가셔서 주황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 유연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강자 코드 B5부터 B12죠. 강자 코드는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H14는 여기를 선택하시고요. 위에 상단 데이터에 가셔서 유연성 검사, 그 다음에 팝업 창에 뜨시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시고요. 아래를 클릭하시고 B5부터 B12까지 이렇게 하셔서 유연성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 셋서식 25부터 22는 셋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자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25부터 22는 수강 인원이네요. 네,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 밑에 단축 이렇게 들어오셔서 셋서식의 표시 형식의 맨 아래 사용자 지정을 가신 다음에
샷건만 샵상 0 선택하시고 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누르셔서 명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은 E5부터 E12는 수강 인원이라고 이름 정의하시는 거네요. E5부터 E10은 여기죠. 네,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는 여기입니다. 여기 선택하시고 수강 인원, 그 다음 엔터까지 찌셔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정의를 하셨으면 본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 부분을 보시면 천단위 컴마랑 오른쪽이 살짝 떨어져 있죠? 네, 그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위에 표시 형식에서 쉬프트 다이 누르셔서 회계로 하시면서 천단위 컴마랑 오른쪽을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범위 선택하시고요. 이쪽에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안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하셔서 테두리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병합이 되어 있죠. 네, 항상 떨어져 있는 셀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 잊지 마시고 이쪽에 이렇게 X가 되어 있죠. 네, 그거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위에 단축 누르셔서 센서식 불러오신 다음에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으로 X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요만큼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서 행 높이는 20, 그 다음에 위쪽 세 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행 높이는 24 이렇게 하셔서 좀 이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완성이 되셨으면 이제 위에 상단 제목과 결제란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도형은 십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청소년 수련관 수강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24, 검정, 굵게,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삽입에 가시면 이쪽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에서 십자형은 이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보시면 B부터 G 중간 정도까지이니까 B부터 G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 쓰신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주세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누르셔서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노란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었죠? 네,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오타가 있네요. 네, 오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제란 하겠습니다. 결제란은 이메일 셀에 작성을 하시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시고 나중에 원본 삭제. 자, 결제란은 여기 결제 담당 대리 과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너비랑 높이를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문하고 대각선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하시고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너비랑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병합하고요. 그 다음에 결 쓰시고 Alt Enter 제. 그 다음에 옆에는 선택을 하시고 담당이었죠. 대리 과장.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범위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 콕콕 누르셔서 가운데로 맞춰주시고요. 복사하기 옆에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위쪽 또는 컨트롤 V 누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얹혀 놓으시고요. 이쪽 부분은 우클릭하셔서 삭제. 다시 원상태로 오신 다음에 크기는 H부터 J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시면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크기 조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 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본문 작성이 끝나셨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조건부 서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총 강의 시간이 20이야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총 강의 시간이 여기죠. 네, 여기 보시면 F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자, 행 전체니까 행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위에 상단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맨 아래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여기 커서를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총 강의 시간이니까 총 강의 시간 첫 칸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열 앞에만 달러 표시가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20 이하이죠. 네, 그러시면 20 이하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서실에 가셔서 굵게 그 다음에 파랑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20 이하가 굵게 파랑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1작업 계산 문제를 순서대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2, 3, 4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계산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혹시 함수가 부담스럽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저는 6번부터 함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총 강의 시간을 구하시는 겁니다. 엣지 14셀에 선택한 강좌 코드에 대한 총 강의 시간,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좌 코드에 대한 총 강의 시간이죠. 그럼 본문에 보시면 강좌 코드는 여기 있고요. 총 강의 시간이 여기 있네요. 네, 이 범위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함수에 들어가셔서 모드를 하시고요. 마우스가 실행이 되시면 모드를 하시고 밑에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브이로그 함수는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여기 H14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 범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강좌 코드부터 총 강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범위를 잡은 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총 강의 시간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자, 그럼 세 번째 열 번호, 컬럼 인덱스 넘버는 5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일치한 값은 펄스, 비슷한 값은 true인데요. 0을 쓰셔서 정확하다라고 하셔서 펄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값을 찾는 이유는 저희가 이 강좌 코드랑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걸었기 때문에 정확한 값분이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강좌 코드에 대한 강의 시간 26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최대 수강 인원입니다. 정의된 이름 수강 인원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거고 뒤에 명자를 붙이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는 max랑 연산자입니다. 자, 수강 인원 여기 있죠. 네, 요 범위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고 저희가 앞에서 수강 인원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이름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M자 누르셔서 max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max 함수는 간단합니다. 원하고자 하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범위 중에서 무조건 최대값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최대값을 구하신 거고요. 수식 입력줄을 뒤에 찍으시고 Shift 7 하신 다음에 명자 써주시고 큰 따옴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국악강좌의 평균 수강료를 구하시는 겁니다. 반올림에서 천 단위까지 하시는 거고 조건이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라운드랑 뒤에 에버리지 함수. 예시를 보시면 여기 3개가 있죠? 공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되고요.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 하시면 되고요. 뒤에 에버리지로 국악강좌의 평균 수강료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본문을 보셨을 때 국악은 여기 있죠. 네, 구분 국악. 요거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강료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만 이쪽 주황색 부분을 같이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커서 두시고요. 여러분들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 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셀 범위가 되셔서 구분부터 수강료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여기 보시면 열 위치입니다. 그럼 저희가 구분부터 수강료까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방금 이렇게 범위를 잡았죠. 그러면 수강료가 몇 번째 열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러면 열 위치는 5가 되시는 거고요. 크라이테리어는 조건 있는 셀 범위,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구분, 국악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뭔가 평균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늘은 선택하지 마시고 블럭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X 또는 가위를 누르셔서 잘라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x 다시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 첫 번째는 반올림할 연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릿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을 쓰시면 소수 한 자리, 0을 쓰시면 정수화 되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쓰시면 0이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아까 0이 3개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셔서 0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국악강좌의 수강인원 합계입니다.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뒷섬 함수가 주어졌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수강인원 여기 있네요. 네, 9번부터 수강인원 여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뒷섬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셀 범위 9분부터 수강인원까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강인원이 왼쪽에서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그러면 필드, 열 위치는 2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9분, 9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저기 국악이죠? 네, 국악에 대한 수강인원은 15명, 그 다음 17명, 18명 이렇게 해서 50명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강사료를 구하시는 겁니다. 강사료는 총 강의 시간 곱하기 시간당 강서료를 계산하시는데 시간당 강서료는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5만, 20 이상이면 4만, 그 외에는 3만으로 하시는 거고 주어진 합수 if 하나 나왔네요. 총 강의 시간은 여기 문제에 여기 주어졌으니까 이건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강사료를 하실 때 수강 인원이죠. 네, 수강 인원 요거를 이용해서 30 이상,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처 if, 다중 if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로지컬 데이터는 true 또는 false를 판정한 값이나씩 논리식을 세우시는 거고 이 논리식이 맞으면 두 번째 칸, 틀리면 세 번째 칸으로 가시는 거였죠. 자, 논리식을 세우시겠습니다. 논리식은 첫 번째 보시면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었어요. 그러시면 수강 인원을 선택하시고 수강 인원이 30 이상 이렇게 논리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수강인원이 30 이상이면 얼마이죠? 5만이죠? 네, 그러시면 여기 두 번째 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수강인원이 30 이상이 안 되면 세 번째 칸으로 갑니다. 세 번째 칸을 꼭 커서를 두시고 이쪽에서 if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세 번째 칸에서 if 함수가 다시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쓰셔야겠죠? 두 번째 식은 20 이상이면 4만입니다. 그러면 수강인원 다시 선택하시고 20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4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3만이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거는 강사료를 구하신 거고 그 다음 위에 올라가셔서 곱하기 그 다음에 총 강의 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엔터 치시고요. 자동 채우고 내리시고 테두리가 오지 않게 여기서 서술 옆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강의실입니다. 강좌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마루시, 2이면 해유미실, 3이면 다목적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라이트 함수네요. 강좌 코드니까 강좌 코드 요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이용해서 1이면 마루실, 해유미실, 다목적실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자, 먼저 커서를 두시고요. 여러분도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칸은 오른쪽에서 몇 글자, 저희가 필요한 거는 마지막에 한 글자니까 1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은 선택하지 마시고 라이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함수에 다시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자함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자함수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밸류 1, 밸류 2, 밸류 3 이런 식으로 1, 2, 3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서 1자리에 마루실이니까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2자리는 해유음실, 그 다음에 3자리는 다목적실이죠.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고 서술 옆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네요. 함수 문제를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서식과 정렬을 하겠습니다. 문자 부분은 가운데로 해주시면 되고요. 숫자 부분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혹시 틀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이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업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에 모두 붙여넣고 조건을 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고급 필터랑 표소식이 나왔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1작업에서 B4부터 H12까지 컨트롤 C 또는 복사를 하신 다음에 2작업에 가셔서 B2에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깨진 거는 선택을 하시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시고요.
안 되는 거는 수동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고급 필터입니다. 구분이 회화이거나 개강일이 2023년 4월 10일 이후인데 여기에 해당일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후는 이상 아니면 초과가 되는데 포함이니까 이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해당일 미포함 그러면 초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조건이 구분하고 개강일이죠. 자, 그러시면 구분하고 개강일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조건 범위는 B14입니다. 그럼 B14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구분은 회화했죠? 네, 그러시면 여기에 회화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이거 나죠? 이거 나는 오화 조건이니까 한 칸 내려 쓰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상이라고 하시고 4월 10일이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자료를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강좌 코드, 수강 인원, 개강일, 수강료, 강좌 코드랑 그 다음 수강 인원, 개강일, 수강료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복사 위치는 B18이네요. B18에 컨트롤 V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요. 본문에 꽂아 두시거나 또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고급이 있습니다. 팝업창이 열리면 고급 필터에서 다른 장소로 해주시고요. 목록 범위 클릭하시고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복사 위치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 조건에 맞는 값들만 나오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표 서식입니다. 고급 필터의 결과 셀에 채우기 없음을 하시고 표 스타일 보통 7, 그 다음에 머리 그램과 주문행을 적용하시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페인트 통해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여기 표서식에 가셔서 보통이 7이었죠? 네, 그러시면 여기 보통이 7, 네, 이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서식의 위쪽에 보시면 디자인의 머리 그램과 줄무늬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작업은 피벗 테이블입니다.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의 출력 형태,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작업에 가셔서 B4부터 H12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맨 앞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기존 워크시트를 하시고요. 위치를 클릭하시고 3작업에 가셔서 B2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보이시고요. 이쪽에 항목이 보이시고 아래쪽에는 필터, 열, 행, 값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1번 총 강의 시간 및 구분별 강좌명의 개수와 수강료의 평균이죠. 총 강의 시간은 어디 있죠? 여기 보시면 줄 형태 왼쪽에 있죠. 왼쪽은 행 레벨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은 위쪽에 있죠. 위쪽은 열 레벨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강좌명의 개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수강료의 평균 이쪽에 있죠. 그러면 요건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 열,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총 강의 시간을 선택하셔서 행 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좌명을 끌어다가 값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개수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죠. 수강료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는데 수강료는 합계가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콕 찍으셔서 맨 밑에 값피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여기 수강료 뒤에 단위 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수동으로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네, 선택을 하고 값피드 설정에 가셔서 단위 원 네,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누르셔서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총 강의 시간을 그룹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총 강의 시간이 그룹화 되어 있는데 저희 좀 틀리죠. 자, 그거는 여기 첫 칸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중간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보셔서 첫 번째 시작값이 9죠. 네, 그러면 여기 시작값은 9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끝값은 여기 32입니다. 그러면 32로 해주시면 되고요. 단위값은 첫 번째 보시면 9부터 16까지 9, 10, 11, 12, 13, 14, 15, 16 8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16에서 9를 빼서 7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9까지 포함해서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그룹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을 보시면 출력 형태 가치 정렬 여기 보시면 회화, 생활, 건강, 국악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순서가 회화가 이쪽에 있죠. 네, 요거는 이렇게 누르셔서 간단하게 내림차순 네,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빈 셀의 변색에 4번에 행에 쪼가 지우고, 요건 한 번에 하시는 거죠. 자, 피벗 탭을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밑에 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의 변색에,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에 가셔서 행에 여기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출력할 때 요거는 요거 구분 총 강의 시간, 그 다음에 여기 별표는 가운데로 되어 있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천단위 컴마가 되어 있죠.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 네이버 선택하시고 구분 이렇게 쓰시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행 네이버는 총 강의 시간 네, 그다가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 쪽에 갑 쪽에 범위를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심표 스타일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만 하시면 끝나십니다. 가운데 정렬과 심표 스타일 이렇게 하시면 피벗 테이블이 끝나셨네요.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숫자 부분이나 이런 거 꼼꼼히 잘 봐주시고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4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작업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밑에 쪽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먼저 보셔야 될 것은 가로축이죠. 가로축에 보시면 희금과 반속 대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금이네요. 여기 강자명이 되시네요. 강자명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범례를 보시면 수강료랑 수강인원, 수강료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인원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수강인원과 수강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서 삽입에 가시면 차트에서 이쪽에 누르셔서 여기 첫 번째 묵은 세로막대형 선택을 해주셔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출력 형태는 막대가 6개고요. 저희는 8개입니다. 그래서 2개를 빼셔야 돼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국악과 생활 건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구분해 보시면 여기 회화 2개가 있네요. 요거 2개를 빼시면 되겠네요. 자,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셔서 창이 뜨시면 여기서 행렬 전환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서 회화는 여기 아래로 내려가셔서 여기 인물 연필화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원이나 선택하시고 제거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원상태로 행렬 전환, 그리고 확인 누르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여기 차트 이동 있습니다. 차트 이동 누르셔서 세시트 선택하시고 제사 작업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작업 시트 앞에 만들어 집어넣고 꼭 이렇게 마우스로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차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졌으면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진행을 했고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 위치도 세 시트로 해서 4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차트를 선택하시면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빠른 레이아웃에서 여기 3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첫 번째 있는 거 요거 스타일 1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영역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의 11,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방협지,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네요. 자, 여러분들은 바깥쪽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는 11, 엔터 치시면 되고요.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질감에 가셔서 분홍 박엽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안쪽에 그림 영역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배경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제목 서식입니다. 차트 제목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목은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의 테두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안에 글씨를 지워주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테두리를 한번 제목의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에 20이었죠.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흰색 배경일 그 다음에 윤곽선에 가셔서 검은색 이렇게 하셔서 테두리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건강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서식입니다.
수강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을 하시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왼쪽이 기본축이고요. 오른쪽이 보조축.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강인원을 꺾은 선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식. 여기 보시면 이 표식을 세모로 하시고 크기 10으로 하신 다음에 레벨 값을 표시하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레벨은 여기 하나 있네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막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강인원이니까 수강인원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보조축 이렇게 하셔서 꼭 확인을 누르기 전에 문제랑 모양이 같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식을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더블 클릭, 오른쪽에 메뉴가 되시면 메뉴가 나오시면 여기에서 페인트통 표시하셔서 표식 옵션 기본으로 하시고 삼각형을 하시고 크기 1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고요. 아까 레벨을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선택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디자인에 가셔서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벨에서 바깥쪽 끝 이렇게 하셔서 레벨 값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눈금선이 파선으로 되어 있죠? 저희는 실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을 보시면 출력 형태가 참조하십시오. 요거는 왼쪽에 기본축,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축, 그 다음에 가로축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먼저 선부터 할게요. 선을 선택하시고 서션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대시에서 파선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하셔서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축을 보시면 0부터 1000만, 10, 14만까지 2만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축 값은 변하지 않고요. 변경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선이 있죠. 네, 그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서션에 가셔서 검은색으로 하셔서 이렇게 선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가로축을 보시면 가로축도 있네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서식에서 윤곽선에서 검은색, 그 다음에 보조축도 보시면 왼쪽에 선이 있습니다. 그럼 선택을 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이렇게 하셔서 세 개 축 다 검은색으로 축을 넣어주시면 되고 축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조축을 보시면 0부터 40까지 10씩 돼 있죠.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0부터 35까지 5씩 돼 있습니다. 이거 바꾸셔야겠죠.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0부터 40까지 그 다음에 주 단위는 10으로 하시고 X 누르고 나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8번 보시면 법례명을 변경하신 겁니다. 법례명을 보시면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죠. 네, 이거 바꾸실 겁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데이터 선택 이렇게 하셔서 수강료 선택하시고요. 편집 가셔서 수동으로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가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설면서 요거는 나중에 그려주고 10번에 보시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막대 두께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막대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나오고요. 간격 너비를 75 하시고 엔터 치셔서 막대를 통통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형을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재에 가시면 도형 삽입이 있고요. 자,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설명선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강자부터 수강까지 기니까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네, 글씨를 쓰셨으면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물꼬른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하로 해주시고요. 글자가 지금 흰색이니까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체에 가셔서 흰색으로 해주시고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점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살짝 작게 좀 더 크게 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 특강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연습 잘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